네, 안녕하세요. 널싱 인사이드의 인사이더입니다. 저희 오늘은 디작신 약물 투여와 관련돼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시험 문제 리뷰를 떠나서요, 중환자실, 응급실 혹은 심혈관 내과 등에서 일하시거나 일하시게 되시는 이제 선생님들 아니면은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투약은 간호사의 몫이기 때문에 이 약을 왜 주고 어떤 걸 봐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약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디작신 같은 경우 그냥 쉽게 쓰는 약이 아니에요. 즉 환자 케이스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약을 보게 되실 거고, 이럴 때는 이제 환자 보는 것도 힘들고 내가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와중에 약도 내가 학생 때 배웠는데 기억도 조금 잘 안 나고 이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막 활활 타게 되는 거거든요. 임상에서 당황을 안 하시려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지식적인 면이 백업이 되어 있으면은 선생님들께서 임상에서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에 이제 환자 케이스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서 이때는 이걸 좀 봐줘야 합니다 라고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혹시나 어렵거나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 저번 시간에 메커니즘 오브 액션, 즉 디작신의 기전을 공부했습니다. 크게 두 개의 기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세포의 소듐, 포타슘, ATPase를 방해해서 세포 내에 칼슘이 오래 머무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작신은 심장 부전, 특히 좌심실 수축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한테 강심제로 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전은 디작신이 우리 몸의 미주신경, 즉 베이거스 너브를 자극시키고 이 때문에 심장 박동수와 AV 노드 방실 결절의 전도 속도를 낮춘다. 이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AFib 또는 AFlutter, 즉 심방 세동이나 심방 조동 때 디작신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효과가 이제 positive inotro피 수축력 증가, negative chronotro피, negative dromotro피, 그래서 심박동수 감소시키고 심전도 스피드를 감소시킨다 였습니다. 예, 디작신의 제형은요, 경구용, 정맥주사용 혹은 근육주사용으로 있고요. 소아 환자한테도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아 중환자실이나 이제 소아 응급실에서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께서 환자분들께 가장 흔하게 질문받는 게 이걸 거예요. 이 약 언제 효과가 나옵니까? 이럴 때 이제 약동학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임상에서 액팅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디작신 같은 경우에는 경구, 정맥주사, 근육주사, PO, IV, IM으로 주게 되는데, 경구로 투여를 하시면 약 60에서 한 80% 정도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정맥주사 즉 IV로 주시면 70에서 한 85% 흡수가 됩니다. 특히 정맥주사로 투여를 하시고 5에서 30분 안에 우리 몸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요. 1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이제 피크 타임으로 도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디작신이라는 약이 반감기가 긴 약 중 하나예요. 반감기라는 것은 이제 약의 혈중 농도가 절반으로까지 감소하는 데까지의 시간인데요. 디작신의 경우 이제 반감기가 하프라이프라고 하죠. 이제 36시간에서 한 48시간. 즉 투여를 하고 농도가 반으로 떨어질 때까지 최대 이틀은 지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투여를 하고 우리 몸에 오래 좀 남아있는 약 중 하나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다른 하나는 디작신이 투여된 다음에 대사가 돼서 이제 신장으로부터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CKD, 그리고 만성심부전증, Chronic Kidney Disease 환자들의 경우에 이 약을 쓰면 이제 신경을 좀 써서 봐주셔야겠죠. 왜냐하면 신장 질병 때문에 신장이 이 약을 걸러서 배출을 못하니까 우리 몸에 더 오래 있겠죠, 그렇죠? 여담으로 이제 근육 환자, 즉 IM으로 가끔 주기도 해요. 흔치는 않고 환자분이 정말 라인이 잡기 힘들고 센트럴 라인 같이 중심정맥관 잡기도 어렵고 치료가 딜레이가 되는데 이제 급하게 빨리 줘야 된다 할 경우에는 IM으로 이제 투여가 가능하고,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인튜베이션 다 돼 있고 있는데 이 약을 좀 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라인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이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들
그 중심 정맥 잠깐 잡기도 어렵고 그럴 때 이제 IM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PO 이제 경구 투약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돼야 돼요.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 응급 상황이나 이제 환자가 인튜베이션 이제 기도에 삽관이 되어 있고 하면 이제 L 튜브 이렇게 튜브 넣어가지고 이제 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GI 트랙 이제 위장관 루트로 투여를 하게 되면은 흡수율이랑 이제 반응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IV로 주시게 될 거고 이제 요 슬라이드를 알고 계시면 임상에서 이제 깨알같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디작신이라는 약을 어떤 용량으로 얼마나 주게 되는지도 아셔야겠죠. 이제 용량과 이제 프리퀀시는 이제 환자 진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심장부전 때 쓴다고 그랬어요. 특히 심초음파에서 좌심실의 박출률, 이제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40% 이하일 때 심장부전, 좌심실 부전이라고 하죠. 그럴 때 쓰게 되고요. 디작신 용량이 이럴 때는 0.0625mg에서 0.25mg 하루에 한 번씩 씁니다. 굉장히 작은 단위죠. 그리고 이제 디작신의 혈중 레벨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 이제 타겟으로 하는 이제 혈중 농도 수치는 1ml 즉 1cc당 0.5에서 0.8 나노그램이에요. 나노그램이라는 건 이제 1000분의 1 단위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용량의 그 레벨, 타겟 레벨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언제 쓰냐? 우리가 심방세동이랑 심방조동 AFib일 때 쓴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탈 사인이 좀 불안정해요. 이제 왜냐하면은 정상적으로 심방이 한 번에 확 수축을 해서 피를 이제 심실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심방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atrial 킥이 없으니까 심실로 나가야 되는 혈액 볼륨이 없어지고 결국 정상적으로 스트로크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짜줘야 되는 그 볼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이제 중지 안 하고 계속 좀 그 상태로 두고 있으면 세츄레이션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져요.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한 바이탈이다. 그럴 때는 그냥 이제 거의 비슷하게 0.0125mg에서 0.25mg 하루에 한 번씩만 써요. 바이탈이 괜찮다 하면은요.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환자가 바이탈이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중재가 들어가야 되고 디작신이 빨리 우리가 원하는 치료적 농도 수치까지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디작신 로딩을 합니다. 로딩이라는 거는 처음에 고용량을 한 번에 빵 주고 우리가 목표하는 혈중 농도에 도달할 때까지 디작신을 이제 매 6시간마다 투여한다는 거고요.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0.25에서 한 0.5mg 처음에 빵 주고 0.25mg을 매 6시간마다 투여합니다. 경구 투여할 때는 0.5mg 한번 주시고 이제 0.25mg 매 6시간씩 주게 돼요. 따라서 이제 로딩 도즈 시작하시면은요. 디작신 혈중 농도를 이제 거의 매시 6시간마다 해서 한 12시간마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논문에서 보면은 preferably 그리고 우리가 원하게는 한 12시간마다는 좀 봐줘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안정되고 환자가 좀 안정되고 혈중 농도도 괜찮다 하면은 텀을 조금 늘릴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디작신은 이제 치료적인 혈중 농도 범위가 매우 좁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암기하셔야 돼요. 그 범위가 0.5에서 2.0 나노그램이다. 예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건 혈중 농도 2 나노그램 이상일 때 는 환자가 디작신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작신 메커니즘 공부하면서 디작신이 미주신경을 자극을 해서 하트레이트 낮추고 전도 속도 낮춘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AV 노드요. 그래서 디작신이 혈중 내에 치료 농도보다 높고 이제 고농도로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블락 리듬, 예를 들어서 complete heart block 혹은 이제 모비츠 타입 2 허트 블락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VTAC, VFib, 심지어 AC스톨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딱 2.0 나노그램 이하에 맞춰서 치료 농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목표하는 치료 농도 타겟을 조금 더 낮게 봤을 때 부작용으로 진행될 위험이 낮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원하는 타겟, 즉 목표하는 치료적 디곡신 레벨은요.
0.5에서요 0.8 나노그램이에요. 그래서 0.5에서 0.8 나노그램 목표 농도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디곡신 레벨이요 2.0 이상의 나노그램일 때 나온다고 연구되었던 부작용들이요 특별히 어떠한 컨디션에서는 2.0 나노그램보다 작을 때도 부작용이 나오더라 하답니다. 그 특별한 컨디션에는요 저칼륨 혈증, 하이포칼리미아, 그리고 저마그네슘 혈증, 고칼슘 혈증, 심근경색, 고령의 심장부전 환자분들의 경우에 혈중 디곡신 레벨이 1.3에서 1.5 즉 이제 2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포타슘, 저칼륨 혈증이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디곡신의 기전을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디작신이 우리가 소듐, 포타슘, ATPase의 역할을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디작신과 포타슘이 결합을 하는 부위가 같다고 해요. 그래서 포타슘, 즉 칼륨이 혈중에 적으면은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디작신이 칼륨이 결합해야 되는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혈중 칼륨 수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디작신이 활동이 증가되고 혈중 농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열심히 배웠으니까 임상 환자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AFib RVR 케이스입니다. Atrial Fibrillation Rapid Ventricular Response 케이스예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A 68-year-old male with hypertension, hyperlipidemia, history of a myocardial infarction, coronary artery disease, status post-coronary artery bypass graft, type 2 diabetes, chronic kidney disease, presenting ED with chief complaint of shortness of breath. Initial workup including labs, chest x-ray, EKG done, and the patient is diagnosed to AFib RVR. The patient is subsequently admitted to ICU with diltiazem drip. His symptoms are persistent with AFib 120 to 130 despite cardiogram drip, and now blood pressure is soft low. 예, 68세의 남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과거 심근경색이 있으셨고 이제 관상동맥 질환도 있고 관상동맥 우회술도 하셨어요. 당뇨, 만성 신장부전도 있으시네요. 주 증상은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랩이랑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다 했고 심전도 봤더니 요 아래 그림처럼 AFib, Atrial Fibrillation Rapid Ventricular Rate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적으로 우리가 카리젬 드립이 시작됐어요. 카리젬은요 칼슘 채널 블로커예요. 이게 저희가 이전에 간단하게 설명했던 그런 암로디핀이나 펠로디핀 그런 칼슘 채널 블로커가 아니라요. 또 다른 계열 쪽으로 칼슘 채널 블로커가 있는데 그 약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응급약 리뷰를 하게 된다면 또 한번 또 제가 리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카리젬 드립을 시작을 했고 환자분이 결국에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환자분이 증상은 계속 있고 심박동수가 계속 빠릅니다. 120에서 한 130회예요. 그리고 혈압도 조금 소프트로 하세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되게 복잡하죠. 이런 케이스에서요. AFib RVR인데 이제 쓰는 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써야 되는 응급약들이 있는데 그걸 씀에도 불구하고 바이탈이 아직도 좀 불안정하고 그럴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디작신을 사용을 고려합니다. 즉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디작신은 약이 이제 심플한 케이스에서 임상 케이스에서 그냥 바로 쓰는 약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이 되신다거나 이제 바이탈이 좀 흔들린다거나 그럴 때 쓰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디작신 러딩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 사항을 모니터 해 주셔야 돼요. 뭘 봐주셔야 될까요? 네. 짜잔! 예, 봐줄 게 많아요. 그쵸? 예. 처음에 우리가 제일 크리티컬하게 봐줘야 되는 건 당연히 바이탈 사인이겠죠. 이런 환자분들 중환자실이나 뭐 조금 이제
상위 개념의 모니터 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탈 사인이랑 텔레메트리 이제 막 모니터 줄렁줄렁 달아놓고 이제 같이 봐주셔야 되고,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 이제 heart failure 있으신 분이에요. 심장 부전. 이런 환자분들은 인풋 아웃풋 섭취량과 배설량 꼼꼼하게 봐주시죠. 그리고 특히 유린 아웃풋 봐줘야 돼요. 그리고 심전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속 봐줍니다. 참고로 이제 좌심실 심장 부전이신 환자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심장이 이미 손상이 되셔서 좌심실에서 순환 혈액을 적절하게 온몸에 짜내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볼륨, 이제 나가야 되는 우리 볼륨이 계속 쌓이는 거죠. 결국에 이런 환자분들은 결국에 인위적으로 이제 이뇨제를 쓰면서 이제 물을 빼주는 거죠. 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디작신 반감기가 길고 신장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신장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 써서 봐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혈중 BUN 크레아틴 레벨을 계속 봐줍니다. 혹시라도 이제 크레아틴 레벨이 높을 경우에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써야 된다 한다면 약사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를 해서 이제 약 용량을 신장 기능에 맞춰서 조정을 해줘요. 이제 영어로는 renally dosing adjustment를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해서 약사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컨설트도 내실 수도 있고,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리컬리하게 칼큘레이션을 해서 요 도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도 전해질 수치를 잘 봐줘야 돼요. 특히 포타슘 레벨 꼭 잘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중 디작신 레벨도 계속 모니터를 해주겠죠.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드시는 약들이 매일 드시는 약들이 5개가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뭐 관절염 있으시고 뭐 그러다 하시다면 약국에서 그냥 쉽게 사실 수 있는 이브로펜, 아이브프로펜이나 뭐 타이레놀 같은 거 그냥 뭐 맨날 드시는 분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약이나 뭐 자연 치료제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 스크리닝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런 환자분들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들 잠깐 홀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메포민, 이제 당뇨약 두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리고 인슐린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서브큐로 이제 주사를 주시게 될 거고, 뭐 당뇨약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가서 이제 리뷰를 할게요. 또 이 환자분 또 고혈압약 드시고 계시겠죠? 이럴 때는 이제 오더 받으실 때 바이탈 사인, 페라미터 오더도 같이 받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혈압 100, 시스톨릭 100 이하면 약 홀드하고 노티한다. 이런 식으로 오더를 받아두시면 액팅 하실 때 편하십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이뇨제. 특히 루프계 이뇨제인 레이식스를 쓰시면요, 포타슘이 소변으로 같이 많이 배출돼요. 그러면 저칼륨 혈증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디작신 탁시시티로 진행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레이식스 쓰는 환자분들 포타슘 레벨 잘 봐주고 디작신 레벨 잘 봐줘야 된다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 드시는 다이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환자 상태나 볼륨 스테이터에 따라서 뭐 수분 제한이나 뭐 소금 제한 하실 수 있고, 뭐 특별한 식이가 필요하시면은 이제 뉴트리셔니스트, 그러니까 영양사 선생님들이랑 좀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디작신은 이제 강조드리지만 그냥 막 시작하는 약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이나 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심장내과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서 쓰는 약이고요. 일단 먼저 시작은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걸 개솔시킬 건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다 대체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봐야 돼서 이제 카리올로지 컨설트가 들어갑니다. 컨설트를 내면서 이제 에코카리오그램, 즉 심초음파를 뭐 한 번 더 체크를 한다거나 뭐 이것저것 뭐 추가적으로 심장 관련돼서 이제 팔로우하는 검사들이, 특별 검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시면 뭘 또 봐주셔야 되죠? 바이탈이 언스테이블 하니까 가만히 침대에만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DVT, Deep Vein Thrombosis,나 뭐 Pulmonary Embolism 같이 클랏 형성이 잘 될 수 있는 케이스죠. 이런 거는 AFib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PTOT, 피지컬 테라피나 물리치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와가지고 이제 테라피를 하시잖아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자분들 모빌리티를 이제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팔로우를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환자분들 보시면 글쎄 이제 막 간호대 졸업하신 신규 선생님들이 당황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런데 이런 케이스 환자분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특히 3차 병원 이상에서 근무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 보시게 될 거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담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탑5 병원 가실 경우에는 전국에서 아픈 환자분들 이제 어려운 케이스 다 그 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CPR 치트로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카디오바스큘러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 비율이 높아요. 하트 페일리어 이제 심부전 환자 심하게 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항상 예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간호사 직업이 이제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이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본인이 건강하고 지혜로워야지 환자 케어 잘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케어팀에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역할을 잘 찾으시고 자신감 있게 일을 하셨으면 해요. 네, 잡소리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디작신의 부작용이랑 관련된 증상 그리고 간호 리뷰 할게요. 수고하셨고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